반갑습니다. 보험의방주TV의 방주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종신보험 비교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속재원을 마련하실 때 이러한 종신보험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례는 50대 어머님 되시는 분의 자녀분들이 주셨던 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나와 미래에셋, ABL 3개 회사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3개의 회사 중에 과연 어떤 상품이 어머니와 매칭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56세 어머님의 사망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녀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상가 건물이 있으셨고 학원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임대소득과 학원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꽤 많으셨던 분이고요. 이미 세무상담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세무상담 받으셔서 종신보험으로 상속재원에 대한 권유를 받으신 상태에서 이미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알아보셨던 분이에요. 자, 조금 특이한 사항은 어머니께서 4년 전에 입원한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종신보험은 대체로 주계약만 가입을 하잖아요. 상속재원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주계약은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4년 전에 입원 이력과는 큰 질병이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 질병은 이 이력이 있으면 사망보장이나 질병보장 쪽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두는 질환이셨거든요. 요거는 제가 특별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녀분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사망보장은 종신토록 원하셨습니다. 종신토록 원하시면 정기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 질병사망을 활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망보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망보험 가입금액은 5억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상담을 이미 꾸준히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은 필요 없이 불입할 수 있는 최저가를 원하셨습니다. 최저가.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 반드시 일반 사망으로 보장받기 원하셨습니다. 일반 사망이라는 단어를 고객이 쓸 줄 알아요. 일반 사망. 보통은 사망보장 얼마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은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보험사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사망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이죠. 사망의 범주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일반 사망의 사망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요구 조건을 제가 듣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상담을 받을 때 그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얻지는 못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계피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와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니가 되실 수밖에 없죠. 어머니. 계약자와 수익자는 아들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의 자금으로 상속재원을 마련할 때 본인이 불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계약자도 엄마, 피보험자도 엄마,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아니면 수익자를 자녀분들로 지정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이 계약에 공유한 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아들이 너무 어려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금 출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가능한 분이 계약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득 증빙에 관련된 부분도 안내를 잘 드렸어요. 이 고객분께서는 이미 제안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안서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고 라이나생명에
간편고지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103만 5천 원의 제안서를 이미 받고 클로징 전 단계까지 오셨던 분이에요. 그럼 저에게 왜 문의를 하셨을까요? 글쎄요, 전문가의 검증을 한번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필요 없고 최저가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오로지 목적은 상속재연을 위한 사망 보장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최대한 길면 길수록 이 가정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고, 납입하는 월 비용은 최대한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라이나의 간편고지로 제안을 받으셨던 이유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4년 전에 입원했던 이력 때문인데요. 그 입원했던 이력이 있으면 종신보험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사망보장을 대비하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상품은 가입이 무조건 거절됩니다.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간편고지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 보험료는 103만 5천 원이 어머니께서 그리고 자녀분께서 알아보셨던 최소 보험료였습니다. 최저가. 자, 라이나 종신보험을 비교하면 저희가 최근에는 반드시 비교해드리는 상품이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 이 미래에셋을 왜 비교해드리냐면, 대체로 말이죠,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 글쎄요, 20대 한 중후반에서 30대, 40대에 걸쳐서 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 그 나이대에는요, 라이나보다 지금은 미래에셋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50대라 하더라도 라이나의 간편종신을 제안을 받으셨으면 미래에셋을 비교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셋도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를 해봤는데 보험료 차이가 꽤 났어요. 미래에셋은 123만 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만 보면 라이나가 유리한 거죠. 라이나로 클로징이 되기 직전 단계에서 저한테 검토적인 차원에서 문의를 주셨던 고객이에요. 라이나를 이길 수 없으면 제가 계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안드렸던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플랜은요, ABL 생명의 간편종신이 아니라 정상 고지할 수 있는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추천드렸던 거예요. 보험료가 무려 87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56세 여성이 종신토록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지급받는 플랜이에요. 월 보험료가 87만 4천 원이 나오더라.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났던 걸까요? 병력이 있어서 유병자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간편고지가 아니라 이 상품은 정상고지 무해지환급형이에요. 더욱이 우량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량체는 혈압이 정상이고 흡연을 하지 않고 BMI,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거든요. 이렇게 우량체로 적용이 딱 되면 87만 4천 원이 나오더라. 자, 이 플랜을 제안드렸던 이유는요, 어머니께서 4년 전에 특정 질환에 대한 입원 이력이 있었는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량체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4년 전에 잠깐의 입원 이력 때문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을. 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현 시점으로 정상고지 상품을 우량체로 가입하면 87만 4천 원이 나오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조건으로 우량체가 적용돼서 가입을 하면 90만 7천 원 정도 보험료가 나와요. 이 말씀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가족회의를 거쳐서 1년 후에 준비를 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1년 후에. 자, 1년만 딱 지나면 5년 이상 경과되셨기 때문에 병력 고지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질환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4년 전에 입원했던 이력 때문에 가입이 제한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1년만 기다려 주시면 이 금액대로 간편심사 종신보험인 라이나보다 현재의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를 안내해드렸고 그런 선택을 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라이나의 간편심사와 ABL의 1년 후의 일반심사는 매월 12만 7천 원가량의 보험료 차익이 발생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올바른 지정을 반드시 하시고 1년 후에 ABL의 정상심사로 진행할 것을 권유해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1년 후에 진행할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나는 동안 병력이 없으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결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1년 후에 건강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1년 후에 가입을 하기로 약속을 좀 하셨습니다. 자, 결론은 목적에 따른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상품이 종신보험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종신보험의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신보험은 우리 일생에서 필요가 없다. 왜냐? 종신토록 사망보장을 받는 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요, 종신보험에 그 종신토록 보장받는 사망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이 개발될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따라 올바른 상품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상품 비교와 추천은 고객분들이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죠. 그 이후의 문제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상속 제한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 비교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요청하시는 사항에 맞춰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